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마드 정변TV 김박사의 질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네, 김박사님 안녕하세요. 아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사례는 뭐죠? 자전거 관련 사례인데요. 자전거 레저용으로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전신 유산소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렇죠. 이용 많이 하는데 네. 자전거를 인도 주행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렇죠, 많이 보입니다. 자전거 이제 전용 도로가 있으면 전용 도로로 가면 되는데 전용 도로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죠. 부득이하게 인도로 가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인도로 주행했을 경우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좀 살펴보고 네. 관련 법률 좀. 네. 첫 번째 사례는 네. 저희 지인이 과거에 저한테 좀 자문을 좀 이렇게 전화하면서 물어봤던 사안인데 생생한 사례. 생생한 사례예요. 제가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제 지인분의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요?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쪽문 있죠. 네. 정문이 아니라 쪽문으로 이제 나오다가 이제 보행자하고 살짝 이제 접촉이 있었어요. 네. 근데 쪽문은 딱 나가자마자 인도가 이제 있어요. 네. 인도가 바로 있는데 인도로 가는데 사람이 오는 거를 모르고 이제 부딪혔긴 했는데 네. 사실 굉장히 경미했어요. 다치지도 않았고 사실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조금 살짝 이렇게 살짝 그냥 살짝 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줌마가 좀 살짝 놀랬겠죠. 어머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학생이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네. 그 아줌마가 한 2, 3초간 째려보고 이제 째려보겠어요. 그 아주머니 가던 길을 갔어요. 전혀 안 다치시나요? 네, 다 다친 거예요. 근데 네. 며칠 후에 이제 이 고등학생의 그 아버지에게 네. 그 보행하다 부딪힌 분이 음. 연락을 취해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같은 아파트 주민이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얼굴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연락을 취해오더니 그때 아드님이 이제 타던 자전거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주 진단이 나왔다. 이주 진단 끌어가지고 내가 아픈데 100만 원 합의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이런 사례 어떻게 해야 사건인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사례인데 네. 그 아버님은 네.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렇죠. 사과를 하고 그렇죠. 다치지도 않았고 물론 이제 좀 놀랐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냥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드리고 좀 드리면 좀 제가 성의 표시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했더니 다치신 데는 없고 정신적인 충격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주진단서 드리면 거기는 뻔하죠. 염좌 해가지고 타박상 이런 이런 거 맞겠죠. 근데 이제 아들하고 제 아버지 이 지인분이 네. 괘씸하다. 네. 합의 안 해줘. 해가지고 맘대로 해라 했는데 네. 이분이 그러면 난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겠다. 하겠다. 해가지고 일주일 그 후에 부딪힌 일주일 후에 사고 접수를 해가지고 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이거 좀 합의 보셔야 될 것 같다. 경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인도에서 난 사고기 때문에 음. 이거 교통법으로 네. 처벌받으신다. 그렇구나. 벌금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벌금 내고 말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하. 뭔가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찝찝하죠. 기소유예에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을 100만 원에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합의하셨어요? 네,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변호사님 만약 합의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합의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게 다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진단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진단서. 근데 그 진단서의 진위에 대해서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딪힌 부위에 다친 게 맞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진단서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벌금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해 진단서의 내용이 맞다면은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그렇지만 참 석연치가 않다. 라는 이제 말씀은 100만 원 합의금 받고 처벌 불원서를 내서 이제 내서 나중에 검찰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법률 용어로 정확히 몰라서 명확히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게 인도로 대부분 자전거 타면서 인도로 다니잖아요. 인도로도 많이 다니시죠. 네, 인도로 다니면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데 교통법에 보면은 이제 그 12대 중과실 있죠. 중과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교통사고는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차마나 자동차나 이렇게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장치를 이제 마련해뒀죠. 우리가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사회가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회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교통사고 나더라도 이제 공소권 없음. 무분별한 많은 어떤 수의 그런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을 좀 경미한 어떤 과실로 인한 사고들을 좀 막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렇게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이제 그렇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소 제기할 수 없게 해놨는데 다만 어떤 사고들은 너무 중대한 이제
신체나 이제 육체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이게 과실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보는 것들, 신호 위반, 그다음에 중앙선을 뭐 침범, 그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그러니까 횡단보도 같은데 형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쳤다라든지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거는 너무 과실치고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보도 침범, 인도 침범이죠. 그렇죠. 보도 침범도 좀 해당이 되겠네요. 자전거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과실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끔 이 경우에는 너무 과실이 심하다라고 하는 게 12대 이제 중과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12대 네.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에는 검사가 피해자의 처벌 불허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소 제기할 수 있다. 제기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좀 전에 있었던 그 저희 지인은 인도로 사실 이제 쫑에서 인도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인도 침범으로 본 거 그러니까 같아요. 운행 중이셨던 거네요. 운행 중이죠. 운행 중인데 인도로 들어갔으면 그건 보도 침범에 이 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은 되네요. 물론 이제 이게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죠. 근데 아마 기록을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처분이 났는지는 좀 궁금하네요. 증거불충분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나오지 않았을까. 예, 아마 그렇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진단서가 있긴 하지만 이 진단이 자전거랑 부딪혀서 생긴지 어떤지 이 부분이 이제 약간 불명확하다라든지 피해자하고 이제 가해자 쪽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서 적극적인 진술을 안 하니까 적극적인 진술이 없으면 또 이제 진술 증거가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따릉이 있잖아요. 따릉이 타시는 분도 대부분 다 인도로 많이 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조심해서 타고 경미한 뭐 그런 것들은 넘어갈 수 있는데 혹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이 악용한다. 인도로 지나가는 자전거에서 일부러 내지는 어떻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유도를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사고 접수하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다른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뭐 안전모 착용이나 음주운전 금지, 횡단보도 이용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운전하고 보행자를 항상 배려하고 먼저 보행자를 공유하라 이런 안전 수칙이 있는데 인도로 통행했을 경우에 어떤 그 처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요? 위험성에 대한 고지, 홍보 같은 것들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홍보를 좀 해서 그러게요. 근데 그런 사람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겁나서.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사례 준비해 오신 걸 보고 잠깐 든 생각인데 베트남 같은 데선 오토바이하고 자전거가 막 다니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면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자전거를 가지고 이제 직장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할 만한 거리에 있는 직장들이. 근데 서울이라는 도시는 엄청 대도시잖아요. 또 이제 경기권까지 해서 굉장히 광역의 메가시티인데 여기에선 주로 대중교통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자전거로 이제 출퇴근을 또 원하는 사람들, 또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초부터 설계되는 것이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이 메트로시티를 왔다 갔다 하기에 적절하게 설계가 애초부터 되게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법은 자동차를 염두에 두고 다 만들어진 법들인데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전거를 많이 타기 시작하면서 이 법에다 이제 자전거를 끼워 맞춘 거잖아요. 교통 인프라, 자전거 인프라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합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제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다음 사건은 사실 이 인도가 아니라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난 사고인데 전용 도로요. 네, 종합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일깨워주는 사례예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이제 한강 시민공원에서 자전거 타는데 뭐 뒤에서 따라오는 그 자전거와 추돌이 일어나가지고 뒤에서 따라오는 그 피해자가 심맥주의 진단을 뇌출에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뭐 어떻게 중상에 거의 그렇죠. 중상이죠. 장애도 남으실 것 같은데. 장애도 남을 것 같아요. 야, 그 정도로 다치시면은 참. 근데 이 사건은 보험을 가입하긴 가입했어요. 어떤 보험을 가입했죠? 스포츠를 즐겨 하다 보니까 스포츠 공제 보험을 가입해서 이를테면 뭐 일상 배상 책임, 일상 생활을 할 때 보장되는 배상 책임과 같은 그런. 근데 다만 스포츠에 특화된 그런 보험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스포츠 공제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자전거 종합보험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도가 2천만 원. 한도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네. 그걸로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손해보전을 담보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거는 자전거 종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이 스포츠 공제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람한테 유죄 판결이 이제 내려졌죠, 그죠? 네, 1심에서는 이제 금고 6월이 나왔고요. 실형이네요. 실형이 나왔어요. 근데 대법원까지 갔어요. 항소심에서는 이제 집행유예 1년.
대법원은 그대로 확정이 됐는데 이게 또 헌법소원까지 가고 굉장히 다툼이 많았던 사건이에요. 그것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네요. 이 사건을 보면서 네. 사고를 타시는 분들은 일단 인도로 타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전용도로로 가더라도 이 병렬 주행 나란히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게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앞뒤를 이렇게 가도록 하고 있고 종합보험 피리 가입하라. 그 교통법에서 말하는 그 해당되는 보험료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좋은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뭐 준비한 사례도 네 한 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판결이 갈렸죠. 판결이 갈렸습니까? 네. 하급심하고 대법원하고 갈렸어요. 한번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예.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이제 전방주시 그 태만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제 오는 자전거 정면으로 부딪힌 사건인데요. 네. 마찬가지 이 사건도 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스포츠와 특화된 그런 보험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무보험이에요. 무보험이긴 하지만 자전거 보험과 관련된 보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보험이지만 네. 일상배상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고들 있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이 일부 특약으로 이제 가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자전거 주장을 했어요. 종합보험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네, 주장을 했어요. 어때요? 이 심에서는 무보험 차량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배상 책임 한도를 1억 원으로 이제 특약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그 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 봐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소기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그다음에 종합보험으로 이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죠. 그러게요. 그렇게 1심에서는 되네요. 1심에서는 이제 공소기각이 났는데 대법원 사건을 좀 변호사님 좀 해주시죠. 근데 1, 2심에서는 2심까지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공소기각 판결이 났는데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게 어떻게 봤냐면 이 보상한도 1억이라는 게 많다면 많지만 사실은 이게 또 사고가 제대로 나면 크게 나면은 그거 가지고서는 그걸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또 보전이 안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액 보상을 요건으로 하는 4조 2항에서 의미하는 그 손해배상이라는 건 전액 보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넘게 되면 조금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종합보험에 해당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게 1억 원으로 가입돼 있어서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그 한도 넘지 않고 배상해도 충분하다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게 요건 충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대법원은 사실 정책법원에 가까워요.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게 1억 원 한도에 이게 종합보험으로 간주를 해주게 되면은 다들 사람들이 이제 요것만 가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법적 안정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1억 원 넘는 손해가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 사망 사고도 사실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위자료 요즘 교통사고 위자료 1원 정도 네, 최대 그렇게 돼서. 그러면 위자료하고 뭐 일시손해하고 그래서 대법원은 이거를 종합보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소기 기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그 4조 2항에 보면은 그 보험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보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 또는 공제라는 것은 네. 보험업법에 따른 그 보험을 얘기하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 공제사업, 공제조합이죠. 제가 발음이 좀 헷갈려요. 공제조합. 그런 공제조합에 해당하는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명확하게 이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 얘기한 스포츠 배상 보험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 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네요. 어떤 손해 보전,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피해 보전은 가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 법에서 말하는 그 종합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정리가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또 자전거도 관심이 많거든요. 예전에 많이 탔었고. 어쨌든 자전거도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가 똑같이 처리가 되고 자전거는 그 자전거 전용도로 법에 나와 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다니고 전용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의 맨 우측.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말 타고 지금 도로에 달려도 되긴 되는 겁니까?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문제가 안 되죠. 그렇습니까? 가장 그 우측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다만 이제 말이 이제 응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대로 응가를 방치하면 처벌받겠죠. 처벌받죠. 그래서 이제 꼭 뒤에 그 기저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꼭 채우시고 비닐을 좀 놔야 이렇게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말이 또 변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죠. 몇 킬로 되던데. 네. 실없는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례 가져와 주셔서 감사하고 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많은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김 박사님 질문 하나 또 재미있는 거 가져와 주셔야죠. 네. 우리 노마드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기다리다 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 안녕. 안녕.